네, 안녕하세요. 파이게임에 대해 강좌할 장민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파이썬 기반의 오픈소스 게임 개발 프레임워크인 파이게임을 소개하고 그 파이게임의 각 모듈들의 기능을 알아본 뒤에 실제 예시 게임을 보면서 그 구성 요소들을 함께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준비로는 파이썬과 파이게임을 설치하셔야 하고 기본적인 파이썬 문법을 알고 계신다면 무리 없이 따라오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파이게임을 소개해드리면 파이게임은 파이썬 기반의 오픈소스 2D 게임 개발 도구로서 MIT 라이선스로 배포되는 완전한 오픈소스 도구이며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자유롭게 수정하고 배포 가능합니다. 또한 파이썬 문법만으로도 간단한 2D 게임을 직접 개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 교육용 실습, 프로토타입 제작 등에 많이 활용되고 기본적인 화면 생성부터 충돌 판정, 입력 처리까지 단순하지만 게임 개발에 필요한 구성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계점으로는 기본적으로 3D는 지원하지 않고 고성능 물리 엔진, 렌더링 엔진 등은 직접 구현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네, 그럼 설치부터 해볼 텐데요. 혹시 이미 파이썬이 설치되어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명령어를 먼저 알려드리면 파이썬 마이너스 마이너스 버전을 터미널에 입력하셨을 때 버전이 출력되신다면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셔도 되겠고요. 혹시 설치가 안 된 분들은 여기 있는 맥 사용자분들은 터미널에서 부르를 통해 인스톨 파이썬 명령으로 설치를 할 수 있고 윈도우즈 사용자분들께서는 파이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직접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설치와 개발 자체를 가상 환경에서 하였는데 그 이유는 가상 환경에서 진행하게 되면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주지 않고 독립된 공간에서 패키지를 설치할 수 있어서 안전하고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각 프로젝트마다 라이브러리 버전을 따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저는 가상 환경에서 진행하였고 진행하는 방법은 이 파이썬 -m 이 첫 번째 줄 코드를 입력하고 이 두 번째 줄 코드를 입력하게 되면 가상 환경으로 진입하게 되고 그 환경에서 설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파이게임의 모듈에 대한 구성 요소들을 알려드릴 텐데요. 파이게임은 다른 GUI 기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들의 신 노드 인스펙터를 이용한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구성하는 것과 다르게 이런 기능 없이 모든 요소를 직접 파이썬 코드로 작성해야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로우 레벨로 작성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만큼 내가 직접 구조를 설계하고 자유롭게 컨트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듈들의 구성 요소로는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디스플레이는 말 그대로 게임하는 창을 생성해주는 모듈이고요. 이벤트는 키보드나 마우스 입력 처리를 해주는 모듈이고 요 렉트는 위치와 충돌 감지를 위한 사각형 객체를 생성해주는 말 그대로 자신의 캐릭터나 적 캐릭터, 나가는 총알 등을 사각형으로 생성해주는 모듈이고요. 이 이미지와 빌트는 말 그대로 이미지를 불러오고 출력해주는 모듈입니다. 그리고 폰트는 또 게임의 필수 요소인 점수를 출력하거나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텍스트를 출력해주는 모듈이고요. 클락이라는 모듈은 게임의 프레임 속도를 제한하여서 어느 환경에서든 동등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해주는 모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모듈 외에도 배경음악이나 효과음을 재생해 주거나 애니메이션 처리, 이미지나 텍스트, 화면 객체, 게임패드를 지원하거나 카메라 입력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모듈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이외에도 그러한 모듈들을 활용해서 더 풍부한 게임을 만들 수 있다고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처음 살펴볼 모듈은 디스플레이인데요. 디스플레이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게임 창을 생성해주는 모듈입니다. 여기 첫 번째 예시를 보시면
set mode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는 가로와 세로 크기를 파라미터로 받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 파라미터를 통해서 그 크기대로 게임창의 크기를 지정하고 이를 툴로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로 세로 크기는 픽셀 단위로 지정하기 때문에 원하시는 해상도를 선택하셔서 게임창을 생성할 수 있겠고요. 이 아래 두 번째 예시에 보시면 디스플레이에서 set caption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보통 게임을 실행할 때 보시면 창 모드로 실행하시게 되면 왼쪽 위에 각 게임마다 어떤 게임인지 뭐 게임명이 있거나 자신이 원하는 텍스트들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이 set caption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텍스트를 파라미터로 주시면 게임창 생성할 때 바로 같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게임을 시작할 때 당연히 일단 창이 생성되어야지 게임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작업이 바로 이 디스플레이 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창이 생성되고 그 이후부터 이제 모든 어떤 요소를 그리든 불러오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볼 모듈은 렉트인데요. 렉트는 위치와 충돌 판정을 해주는 모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있는 예시를 보시면 pygame.rect 하고 xy.wh를 인자로 받게 되는데, 여기서 x와 y는 이 생성할 사각형의 좌표상의 위치를 나타내고 w와 h는 아까 디스플레이와 비슷하게 가로 세로 크기를 지정하는 파라미터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각형 객체를 만들어서 위치와 크기를 저장하게 됩니다. 이 두 번째 보이는 함수는 여기서는 enum이라고 써 있지만 보통 다른 렉트를 지정하게 되고 그 두 개의 렉트가 겹치는지를 확인해주는 메소드로서 충돌을 감지하는 기능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게임에서 이 파이 게임에서 모든 오브젝트는 보통 사각형으로 간단히 감싸서 처리하기 때문에 충돌 판정도 이렇게 간단히 함수 한 줄로 끝낼 수 있어서 매우 자주 쓰입니다. 이 두 번째 예시 이후에 예를 들어서 printf 충돌이라고 쓰게 되면 충돌 여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다음으로 알아볼 모듈은 이벤트인데요. 이벤트는 사용자가 입력한 키보드나 마우스의 입력을 처리해주는 모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 첫 줄에 있는 예시를 보시면 event.get이라는 함수를 사용하고 있죠. 이 함수는 파이게임 내부에서 발생한 키보드, 마우스, 창닫기 등의 이벤트를 리스트로 반환하는 함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리스트는 매 프레임마다 바뀜으로 반복문으로 순회하여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반복문을 사용해 줬음을 알 수 있고요. 이 아래에 있는 event.type pygame.quit 이걸 보시면 여기는 창닫기 버튼을 눌렀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인데, 그래서 이를 감지해서 게임을 종료하게 만드는 것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시를 보시면 key.getPressed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는 이 사용자가 입력하는 방향키를 처리해주는 함수입니다. 모든 키보드 키의 눌림 상태를 리스트로 반환하게 되고요. 누르고 있는 동안 계속 트루를 유지하기 때문에 키를 누르고 있는 동안은 계속 쭉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방향키 처리 방식입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요 K-left라는 게 있는데, K-left, K-right는 방향키에 해당하는 상수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벤트 처리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로 예시를 보신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를 처리하는 event.get 방식이 있고, 두 번째로 본 예시인 getPressed처럼 어떤 키가 계속 눌려 있는가를 감지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를 구분해서 써야지 정확한 반응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볼 것은 이미지와 빌트로 이미지 출력을 담당하는 모듈인데요.
여기 첫 번째 예시를 보시면 이미지.load 하고 .png를 인자로 받게 되는데 지금은 .png만 나왔지만 예를 들어서 자신이 어떤 사진의 경로 쓰고 싶은 사진의 경로를 알고 있다면 이 함수에 넣어주시면 경로에 있는 이미지를 디스플레이 상에 불러오게 됩니다. 지금 여기 써 있는 건 png밖에 없지만 jpg나 다른 형식의 사진도 지원하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사진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시를 보시면 빌트 하고 플레이어 이미지 그리고 위치 또는 렉트를 파라미터로 받게 되는데 그 이미지를 특정 위치에 그리는 함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빌트는 화면에 출력한다는 뜻인데 실제 화면에는 바로 표시되지 않고 일단 그려놓기만 하고 나중에 플립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한꺼번에 보여줘야지 화면에 반영되는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폰트는 점수를 출력하는 것이고 클락은 게임의 FPS를 제어해주는 모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폰트의 첫 번째 예시를 보시면 폰트.sysfont 하고 none 36을 인저로 받게 되는데 일단 시스템에 설치된 폰트를 가져오는 함수인 sysfont가 sysfont인데 여기서 none이라고 써 있으면 기본 폰트를 사용하게 되고 원하는 폰트가 있으시면 여기에 인자로 넣어주시면 되겠고 36은 텍스트의 크기를 설정하게 되겠습니다. 그 두 번째 예시를 보시면 font.render 라는 함수가 있는데 인자로 문자열, 안티 엘리어싱 여부 그리고 색상을 묻게 되는데 이는 문자열을 이미지처럼 바꿔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렌더링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렇게나마 지원하는 것인데요. 텍스트는 일반적으로 점수나 메시지 표시, UI 구성이 많이 사용되고 빌트로 화면에 출력하게 되겠습니다. 텍스트도 일종의 이미지처럼 처리된다는 게 여기 렌더 함수를 통해 이미지처럼 처리된다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클락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pygame.time.clock을 통해서 시간 관리를 위한 객체를 먼저 생성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 clock.tick 하고 안에 있는 숫자를 통해서 초당 루프의 숫자를 제한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60이면 1초에 60번 반복되도록 설정을 제한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한을 해주지 않으면 루프가 너무 빨리 돌아가서 컴퓨터마다 게임 속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틱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게임이 일정한 속도로 실행되게 도와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현한 게임 루프의 구조와 흐름을 알려드리면 일단 while running이라는 이 반복문을 게임이 끝날 때까지 계속 실행되는 반복문이고 처음에 틱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clock.tick 가로 60을 사용해서 매 프레임의 게임 속도를 실행 속도를 제한하게 되고 이벤트는 핸들 이벤트 함수를 통해서 사용자의 입력을 반복적으로 처리하게 되고요. 이 업데이트는 오브젝트의 위치, 점수 상태 등을 갱신하고 들어오는 배경 캐릭터 등을 계속 생성하게 됩니다. 제가 만든 게임인 슈팅 게임에서는 적이 계속 떨어지거나 자신의 총알이 발사되는 것을 계속 생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플립은 모든 그리기를 마친 후에 그 화면에 실제로 반영하게 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함수가 플립이 마지막으로 실행되겠습니다. 이렇게 순서가 유지되어야지 부드럽고 일관된 게임 흐름이 만들어지겠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 구현한 코드를 통해서 기능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맨 처음에 보시면 저는 파이게임을 임포트하고 랜덤을 임포트했는데요. 랜덤을 임포트한 이유는 위치 생성에 필요한 난수 생성용으로 임포트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기본 설정한 곳을 보시면 pygame.initial을 통해서 파이게임의 기능을 초기화하였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파이 디스플레이.set 모드에서 가로 세로를 480, 640으로 지정하여서 창을 생성해 주었고, 왼쪽 위에 파이 게임 비행기 게임이라는 텍스트를 출력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타임.클락을 통해서 객체를 생성하고 FPS를 60으로 설정하여서 게임 속도 프레임을 60으로 제한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파이게임.폰트 시스폰트 돈 36을 통해서 폰트를 시스템 기본 폰트 크기인 36과 기본 폰트로 설정했음을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이미지 불러오기 라고 주석이 달려있는 부분에서 이미지.로드 플레이어 플레임.png, 여기는 에너미.드론 png 라고 해서 플레이어 플레인.png는 자신의 캐릭터고 에너미.드론은 적이 떨어지는 거를 사진을 불렀음을 알 수 있고요. 여기서 transform.scale 60, 60, 50, 50으로 원하는 픽셀 크기로 변경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 설정은 파이게임.rect를 통해서 객체로 위치와 크기를 정의했음을 알 수 있고요. 여기서는 가로는 이렇게, 세로는 이렇게, 그리고 위치는 화면 아래 중앙에서 좌우로 움직일 수 있도록 설정을 하였고요. 다음으로는 총알 관련 변수로 자신의 플레이어가 쏘는 총알 변수들을 이렇게 설정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블렛 스피드가 마이너스 7인 이유는 총알이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발사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7의 속도를 가지도록 하였고요. 여기 있는 적 관련 변수들은 적 관련 리스트도 적당한 속도와 딜레이를 설정하여서 객체 리스트 속도, 생성 주기, 타이머 변수를 설정하였습니다. 초기 점수는 0점으로 해놓고, 여기서부터는 아까 설명드렸던 게임 루프가 여기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메인 게임 루프가 계속 실행되는 동안 게임을 반복하고, 아래에 보시면 게임 오버 조건이 달성되면 게임이 몇 초 뒤에 자동으로 꺼지게 설정해 보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요 클락.틱을 통해서 일정한 속도로 게임이 반복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아래에 있는 것은 배경을 검정으로 초기화한다는 코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벤트 처리인데요. 이벤트 처리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아까 예시와 똑같이 이벤트 큐에서 이벤트를 꺼내고 종료 요청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키 입력을 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는 키 입력을 받거나 총알이 이동하거나 적을 생성하거나 적이 이동하거나 충돌하거나 이렇게 업데이트 해야 되는 조건들을 하나하나씩 확인하면서 각 객체들의 업데이트를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게임 오버 조건이 달성되면 게임을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적 생성 렉트 이후에 적 이동하는 도중에 충돌이 발생하게 되면 게임이 오버되게 되도록 이렇게 이벤트들을 설정을 해봤고요. 그 이후에는 draw라는 함수의 순서였는데, 여기 보시면 빌트 플레이어 이미지 플레이어 이 함수를 통해서 총알이나 적을 빌트를 이용해서 화면에 띄운 다음에 여기 보시면 파이게임.디스플레이.플립을 통해서 한 번에 업데이트 화면에 반영하여 업데이트함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파이게임.quiet을 통해서 리소스를 해제하고 완전히 게임을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게임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저는 아까 가상환경에서 일을 진행한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어를 입력해 주시면 가상환경으로 진입하게 되고요. 여기서 이 VMV를 통해서 가상환경에 진입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게임 파일이 있는 디렉토리로 이동을 먼저 하고, 여기서 자신의 게임 파일명을 파이썬 뒤에 붙여서 실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또 주의하셔야 할 점이, 아까 저희가 에어플레인 PNG랑 에너미 드론 사진을 사용하였는데, 그 사진이 이 게임 파일과 같은 디렉토리에 존재해야지 오류 없이 실행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해보시면 총알도 정상적으로 나가고, 키다운을 했을 때 이렇게 쭉 움직이는 것도 가능하고요. 저는 그리고 적이 이 화면 뒤를 통과해 나갔을 때 점수가 감소하는 식으로 좀 더 확장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아까 설정한 대로 이렇게 세로로 길게 나온 것을 볼 수 있고, 여기 위에 보시면 이 비행기 게임이라고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적과 충돌하였을 때 이렇게 스코어를 출력하면서 게임이 종료되고 3초 뒤에 이렇게 자동으로 종료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 또 확장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자면, 아까 처음 모듈에 대해 설명드렸을 때처럼 제가 설명드린 모듈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모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듈들을 통해서 배경음악을 깔아보거나 보스나 또는 그 다음 스테이지를 설계해 보시거나 점수를 계속 저장해 주거나 UI를 좀 더 편하게 바꾸는 정도로 확장 아이디어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마무리로 파이게임의 오픈소스적 의의를 말씀드리면, 파이게임은 MIT 라이선스로 누구나 사용하고 수량 배포가 가능하기 때문에 MIT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누구나 덕분에 파이썬만 알면 쉽게 게임을 만들 수 있고 교육적으로도 유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되면 다른 사업과 협업하기가 쉽고 문서와 예제가 풍부하며 나만의 기능을 직접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파이게임을 활용해서 재미있는 게임들을 간단하게 만들어 보시고 이를 통해서 오픈소스의 가능성을 꼭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